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시험 보기 전에 배우는 내용까지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각자 알아서 준비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회전원판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죠. 회전원판의 경우에는 이제 원둘레하고 그다음에 반지름하고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러냐면 공간이 휘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구 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을 보면 이게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지도만 놓고 보면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도에서의 직선이 실제 진짜 직선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도에서 볼 때 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꼭 실제로 넓은 면적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공간에서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 거냐? 그러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제 빛이 지나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가장 짧은 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력이 있을 때는 그 빛이 지나는 길이 약간 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 겉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가장 짧은 길을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도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사각형으로 나타내면 극지방이 굉장히 심하게 왜곡돼 가지고 이것만 보고는 이제 어디가 진짜로 땅덩어리가 넓고 어디가 작은지 이런 걸 잘 알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도를 이리저리 이제 쪼개넣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축구공이 전개도거든요. 여기 보면 축구공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오각형과 육각형을 이렇게 잘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틈들을 잘 메꿔서 다 모아 놓으면 이런 축구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축구공도 보면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동그랗게 이제 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다 면 하나하나는 평평하잖아요. 그래 본래 이제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모아 놓으면 사실은 이렇게 모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이 전개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이의 각들이 얘가 이제 약간씩 우리가 종이로 오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야 얘네들을 이렇게 붙이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안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곳을 보면 여기 3바퀴 삥 돌아오면 보통 우리가 36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이렇게 오래졌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360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각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360도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뭐 이런 때 뭐 삼각형의 합동이니 뭐 이런 거 배우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평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하학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고 이건 저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부터 막 그 뭐 수천 년 된 그런 기하학이죠.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얘기고 그에 비해서 이제 1800년대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휘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구처럼 돼 있는 이런 기하학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말한장처럼 돼 있는데 이런 말한장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2차원에서는. 먼저 이제 구의 기하학을 보면 이게 이제 구죠. 구 표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평행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우냐면 평행선은 그러니까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 아무리 연장을 해도 무한히 연장을 해도 걔들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너와 나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요. 구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이렇게 처음에 그려도 걔네들이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남극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도쯤에서 두 개의 평행선이 이렇게 이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그리고 나면 얘들이 쭉 올라가면 결국 북극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북극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이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평면에서나 그런 일이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는 구의 경우에는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구평에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도 또 이상한 성질을 가져요.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세 합은 180도다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 구에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180도보다 커요. 이 세 각의 합이. 그 다음에 이 원둘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하고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반지름에다가 2파이 r을 해봐야 원둘레보다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2파이 r이라고 하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의 경우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말 한 장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 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얘를 이렇게 어떻게 잘 뒤집으면 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가 아니에요. 이 구 뒤집으면 그냥 밑에 있는 구가 여기 있는 거 뒤집으면 밑에 있는 게 될 뿐이죠. 밑에 있는 조각이 되는 건데 얘하고 이 말 한 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대강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종이가 있는데 아까 축구공을 만들 때처럼 이 종이를 여기를 오려내요. 여기 싹둑 오려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풀칠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원뿔처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원뿔들을 계속 이어붙이면 이게 사실은 구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원뿔들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붙였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까 축구공에서 봤듯이 이 평면이 있으면 여기를 오려내는 거예요. 오려내면 구가 되고요. 반면에 말 한 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거 정반대로 만들어요. 어떻게 정반대로 만드냐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구의 경우에는 그냥 다 내는 거에 비해서 말 한 장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더 큰 종이를 붙여요. 더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랐다고 치고 이 사이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더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걸 여기 사이에다가. 그럼 종이가 늘어나겠죠.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이게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말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종이가 있으면 직접 쉽게 실험을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이 사이에다 더 끼워 넣으면은 이게 점점 사이가 이게 벌어지면서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쯤 실습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옷을 만들 때 보면 사실은 이 소매 부분이 그러니까 옷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깨 부분은 여기는 이제 구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 겨드랑이 부분 여기는 사실은 말 한 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체적으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재단을 할 때 보면 이게 사실은 여기다가 헝겊을 좀 끼워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내 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종이는 그냥 평면이고 거기다가 종이를 싹둑 잘라내면 그게 구의 기하학 같은 것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다가 종이를 더 끼워 넣으면 말 한 장의 기하학이 된다. 말 한 장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말 한 장이 있으면 여기서도 지금 이미 여기 끼워 넣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여기를 다시 이어붙이면 평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에다가 종이를 더 끼워 넣었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아오면 평면에서 여기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이제 이게 2파이 r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의 원둘레가 되는 건데 구는 요만큼 잘라냈으니까 2파이 r보다 더 그 원둘레가 줄어드는 거고 말 한 장의 경우에는 더 끼워 넣었으니까 원둘레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본래 평면에서의 원둘레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회전원판의 경우예요. 회전원판에서 보면 그 원 둘레를 돌고 있는 지렁이는 길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원 둘레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회전원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말한장애 기하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 평행선이 보통 평면에서의 평행선은 거리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고 구의 경우에는 아까 만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말한장은 반대여가지고 여기서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갈수록 사이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원을 그리면 원둘레 실제 원둘레가 2파이r보다 큰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혹시 질문 있어요? 처음 들으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평행선이 만나지는 않죠. 갈수록 벌어지죠. 네, 여기 먼저. 밑에 쪽에다 그리면 만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얘를 이제 이걸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만나요. 구에서 평행선을 그렸을 때 계속 평행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틀림없이 학생이 상상한 건 이런 걸 텐데 이런 거 평행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이게 원이고 얘도 원이니까 이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평행선이 아니에요. 얘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직선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 구의 중심을 잘라내는 이 큰 원을 따라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나게 돼 있어요. 뭐 이 얘기를 또 처음 들으면 막 헷갈릴 텐데. 말한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예 말한장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잖아요. 평면도 중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원판의 경우가 사실은 이 말한장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전원판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말한장처럼 휘어져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길이를 재어보면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사실은 상상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휘어져 있지 않고 평평한 건데 거기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그냥 상상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아무튼 수학적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건 마치 그러니까 아까 그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근데 지구 표면은 둥근데 그걸 그 평면에다가 억지로 펼쳐놓은 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구 그러니까 지도를 평면에 이렇게 그냥 펼쳐놓은 것처럼 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찌부러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만 상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림 가지고 이제 뭐 이해하고 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무튼 이런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경우 즉 회전한다고 하는 건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고 아무튼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중력은 가속 운동하고 같은 거고 그게 이제 바로 등가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전판의 경우에 우리가 봤듯이 가속 운동을 하면 공간이 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빛이 지나는 길이 직선인데 그게 중력이 있을 때 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특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또 우리가 뭘 알았냐면 전에 그 동시성의 상대성 이런 걸 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섞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이 휜다는 거는 시간도 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시간이야 그냥 앞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거지 뭐 휘면 어디로 휘어 그게 무슨 공간처럼 뭐 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시공간이 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수직인 방향이 세 개가 있어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거기다 시간까지 합쳐서 이제 4차원 시공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중력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런 4차원 시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도저히 그림을 그려서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때는 그림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에 의존해서 이제 이런 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의 도움을 받는 거죠. 수학에 보면 미분기하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분야가 하나 있어요. 여기 수학과 학생도 좀 있을 텐데 이제 수학과에서는 미분기하학을 보통 3학년 때쯤에 배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하학하면 막 그림이 막 잔뜩 있어야 되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미분기하학 책 같은 거 보면 그림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간 얘기를 뭐 차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하고 1차원하고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인데 4차원 시공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막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일단 쉬운 거부터 1차원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대강의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먼저 공간 1차원인 경우 공간 1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선 이런 게 이제 바로 1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1차원 공간에 예를 들어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랑이와 빨강이와 노랑이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1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빨강이가 이렇게 있는데 빨강이한테 그러니까 눈이 이제 세상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되니까 눈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눈이 있으려면 이런 데 눈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는 이런 그 위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뭔가 눈이 있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지금 내가 과장해서 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여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얘도 여기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강이한테 파랑이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점으로 보이겠죠. 그냥 점으로 보긴 하지만 그게 그냥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파랑이가 있고 여기 노랑이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빨강이가 막고 있잖아요. 그럼 파랑이는 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겠죠. 빨강이를 파랑이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존재를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빨강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파랑이한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빨강이가 내 반대쪽에 너 반대쪽에는 이제 노랑이라는 놈이 살고 있는데 말이지 뭐 걔는 뭐 지저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1차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양쪽 끝을 쭉 이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사실은 이거 원이죠. 1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때는 물론 이제 이건 제 모여 살면 물론 여기하고 차이가 없겠지만 이 파랑이가 예를 들어서 좀 모험심이 강한 애라서 어디 신세계로 가볼까 해가지고 이쪽으로 열심히 가면 한참 가다가 이제 노랑이를 만나겠죠. 이게 사실 정확하게 콜럼부스가 무슨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1차원 중에도 조금 복잡한 1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이렇게 밑에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는 경우. 뭐 이런 때는 여러분이 이거 2차원 아니냐 하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여기 이 점들을 빼놓고는 다 1차원이죠. 여기서 사실은 보통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 전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선 2선 아니면 2선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우리가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에 갑자기 얘네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간이 이 선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랑이는 빨강이를 통해서 노랑이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빨강이는 양쪽을 보면 항상 파랑이와 노랑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어느 날 갑자기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파랑이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발을 헛디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랑이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죠. 그럴 때 그럼 빨강이의 눈에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러면 이 빨강이는 이쪽을 아무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튼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파랑이 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반쯤 이제 몸이 걸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쯤 이렇게 몸이 걸쳤다가 그냥 완전히 몸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파랑이가. 그럼 빨강이 눈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공간이 뻥 뚫린 거죠. 계속 봐왔던 그 파랑이가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이 파랑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싹 나타나면 평생 동안 노랑이만 보고 살던 이 눈에 파랑이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랑이는 드디어 노랑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금 복잡한 1차원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우리 같이 이렇게 3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들을 보면 놀고 있네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놀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을 하나 높여서 2차원을 봐요. 2차원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드디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각형짜리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런 각자 그 개성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를 볼 때 이 파랑이가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얘가 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조금 똑똑한 원이라면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봐가지고는 모르죠. 이게 사각형인지 뒤에 무슨 뭐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눈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얘가 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뒤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 이게 사각형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뒤가 뭐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뭐 꼬리가 100개 달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사실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얘가 사각형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뒤도 동그랗겠거니 해가지고 이게 기둥이 그냥 원통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가 원통형인지 뭐 사각형인지 뭐 뿔이 달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 가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볼 때도 앞모습만을 보고 있는데 뒷모습을 모르죠.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뒷모습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무슨 꼬리를 한 100개쯤 달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돌아봐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들은 이제
봄으로써 서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만화 영화처럼 만든 건데요. Don't be afraid. Who's in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What word? Above?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b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이게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3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보면 2차원에 있는 모든 걸 한눈에 딱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부도 그냥 순식간에 접근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4차원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높은 차원에 살고 뭐 또 무슨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내부 뭐 심장이니 뭐냐는 내장도 다 볼 수 있고 뭐 뇌도 볼 수 있고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보통 그 유행어에서 뭐 넘을 수 없는 4차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차원에 살고 있는 2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차원은 이게 평면일 수도 있고 구처럼 휘어질 수도 있고 말 한 장처럼 휘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차원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아 얘는 평면이네, 얘는 구네 이렇게 이제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여기 직접 살고 있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얘네들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알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예를 들어 수학을 할 수 있고 이제 충분히 수학이 발달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바로 그냥 그걸 되풀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에 살고 있는지 아니지 뭐 그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아놓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한번 재보고 원 둘레도 한번 재보고 해가지고 그 원 둘레가 2파이r하고 같은지 그 공식이 성립하는지 이런 걸 이제 직접 계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원 둘레가 2파이r보다 더 작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구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들은 이제 깨달을 수가 있고 더 기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말 한 장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무슨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각도를 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냥 한눈에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 안 휘어져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우리 우주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았었기 때문에 뭐 공간이 휘어져 있다느니 뭐 어쨌다는 이런 걸 이제 뭐 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딱 보면 뭐 휘어져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공간이 정말 휘어져 있는지 안 휘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렇게 직선 막 그려보고, 그다음에 뭐 원도 그려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로 그 평면에서의 그런 성질이 나오는지 진짜 이걸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해봤어요. 옛날에 1800년대에도 해보고요, 뭐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새 지점, 지구에서 새 지점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잘 그려서 그 삼각형의 세 각이 합의 180도인지 뭐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워낙 그 지구 중력이 작기 때문에 뭐 그 이제 휘어져 있다는 증거가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하면 휘어져 있다는 걸 실제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1차원에서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이런 2차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원 이렇게 그냥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길이 생겨서, 그러니까 튜브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 이런 2차원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새로 생긴 길이 본래 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렇게 그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기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갈 때 이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길을 통과하면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생긴 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원 얘기를 끝내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면, 플랫랜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1800년대 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풍자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의 성격을 보자면 걸리버 여행기하고 비슷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 2차원에 사는 사각형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차원에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2차원 말고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각형의 모험담을 그린 건데요. 책도 뭐 얇고 하기 때문에 졸리다가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하면 도서관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재미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걸 평면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한참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직접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휘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건 이제 그 수학에서는 이게 뭐 이 공간 자체의 성질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성질이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원통 같은 경우에는 원통의 표면 이런 거에는 거기다 삼각형을 그리거나 무슨 평행선을 그리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거나 하지 않아. 평행선이 만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삼각형을 그려도 이게 합이 180도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평면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근데 방금 한 얘기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얘가 왜 2차원이냐고요? 3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 표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제 그 내부도 있고 뭐 바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구 표면만 이용하잖아요. 실제로 땅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거의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2차원에서 얘네들이 서로를 볼 때는 직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직선으로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바라볼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직선이 길이가 변하겠죠. 어떤 때는 대각선이 보이고 어떤 때는 한 변이 보이고 하니까 길이가 변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을 하면 얘가 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을 보면 혹은 여러분이 나를 볼 때도 그냥 면으로 보이죠. 지금 입체가 있는 무슨 뒤까지 이렇게 한눈에 꿰뚫어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앞면만 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서면 옆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은 상황이죠.
왜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휜지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회전원판의 경우가 공간이 휜다 이 얘기는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둘레가 2파이R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회전판은 어떤 경우냐면 이게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거든요.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원판이 이제 돌아가면, 원판이 이렇게 있고 원판이 돌아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한 점을 추적을 해보면 여기서는 얘가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돌아가지고 여기쯤 오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판이죠. 그러니까 도는 방향이 계속 바뀌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하고 같다고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등가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속 운동을 하면 뭐 빛이 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력은 가속 운동과 같고 가속 운동은 방금 봤듯이 공간이 휜다고 그랬으니까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4차원에서 시간이 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상상은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걸 일반성 이론을 어떻게 완성했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07년에 아인슈타인이 특허국의 뭐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이제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별로 큰 진전이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이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수학에서 내공이 딸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로스만이에요. 이 그로스만은 어떤 그로스만이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대학을 졸업할 때 도와준 그로스만이고, 그다음에 백수로 지낼 때 특허국에 취직시켜준 그로스만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둬야 돼 정말로.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그로스만이 그 유명한 수학자가 돼 있었어요. 미분기하학을 전공하는 수학자가 돼 있어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912년까지 열심히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거의 다 완성을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둘의 공동 연구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제 그로스만은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너 혼자 잘 해봐라 그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결국 1915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일반상승 이론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 완성할 때는 아인슈타인 혼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때 그 공동 연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매년 그로스만 미팅이라고 하는 학회를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개최하고 있어요. 이제 물리학과 수학이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사례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기가 뭐하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제 그냥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구경하기예요. 이걸 뭐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무슨 책을 보다가 이런 비슷한 방정식을 딱 보면 저거 내가 어디선가 본 거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모든 방정식은 는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좌변은 우변이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좌변은 이런 거, 우변은 이런 건데 이 우변에 있는 요 t 그다음에 무슨 이상한 글자도 써 있고 한데 이 t 미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은. 그다음에 좌변은 뭐냐면 우리 우주의 시공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휘어져 있고 모양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나타내주는 그런 수학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시공간의 모양, 다시 말하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우리 우주에 있는 물질의 분포나 에너지의 분포하고 같은 것이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열심히 풀어보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현재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원리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정식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가 어떤 거냐고요? 여기 보이는 이 G민유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얘가 소위 말하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리를 우리 공간에서 거리를 재는 그런 뭐 어떤 그 양이거든요. 이제 얘를 알면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의 모양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이 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알민이라고 쓰이는 얘는 이제 이게 뭐 커버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곡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약간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형을 조작을 하면 이건 이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아무튼 복잡한 미분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제대로 쓰자면 한참 긴 시기 돼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바꿨느냐,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우주가 언제 생겼고 뭐 언제 살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느냐? 이거 자체로는 알 수 없고요. 이제 이거하고 관측하고 잘 이제 조합을 하면 그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학기 말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물질이랑 에너지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무슨 여기 뭐 벽이나 뭐 이런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이 다 물질이고, 에너지는 이제 뭐 빛도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뭐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뭔가 좀 미진하니까 이제 이걸 공간이 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주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놀아본 경험이 있을 그 트램폴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 고무판 위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뛰면 이제 막 위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이제 밑으로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몸무게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이제 이런 트램폴린에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움푹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을 이렇게 너무 움푹 파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휘는 거죠. 이게 트램폴린이 휜 거죠. 그런 것처럼 아주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물질 주변이 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에 공간이 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던 것이 약간 이렇게 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실제로 고무판이 있어가지고 고무판이 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눈에 보면 고무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이 휘면,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물질 주변에 있는 공간이 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어떤 이제 뭐 물체나 빛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평평할 때는 그냥 똑바로 가겠지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판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구슬을 뚜루하고 굴리면 구슬이 굴러가다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약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휘면서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공간이 휘는 효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물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점점 더 많이 휘게 되고, 많이 휘면 얘가 점점 더 많이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따라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요건 작년에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걸 편집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름을 계속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비슷하다가 이제 General relativity. It's a theory of gravity and everything. He's done it. Let me just show you. What are you doing? Have you gone mad? Dice on the other end. Pick it up. Pick up the tablecloth. Space. The tablecloth is space. The sun. What's happening? What? What's happening with the sun and space? Well, the bread is sinking into the tablecloth. The sun makes a shape around it in space. Yes. Now, it looks like this. It wants to travel in a straight line, but it can't. Why not? Because the bread's making a shape. The apple follows the curve. Yes, space is shaped. And that is how gravity works. Space tells objects how to move. Objects tell space what shape to be.
And there's a way to prove it. When starlight comes near to the sun, what will happen to it? It'll bend. Yes. That's what he says. That's what Einstein says. Starlight will bend. 그래서 이제 결국 물질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주변 공간이 휘고 그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처를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나가는 어떤 물질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휘어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휜다는 것도 사실은 빛은 직선을 가는 거지만 겉보기에는 우리가 휘어져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빛이 휜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한 거죠.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을 보면 그 빛이, 그러니까 별빛을 보면 그 별빛이 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구에서도 별빛이 휘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구는 이제 중력이 태양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력이 강한 태양 근처를 봐야 되고요. 이제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별빛을 보고 그 휘어져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이런 거예요.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구가 있고 여기가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지구까지 이 별빛이 올 때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 거 아니에요. 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오는데 근데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지구에 그 빛이 오려면 태양을 지나가야 되니까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보면 태양 아주 가까이에서 이게 이제 약간 휜단 말이죠. 휘기 때문에 본래 보여야 될 위치에서 약간 이동해가지고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별은 태양이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별빛이 직선으로 온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별이 안 보여야 돼요. 태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사실은 약간 휘어져 가지고 지구로 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옆에 아주 약간 옆에 있는 것으로 이게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식 때 그러니까 일식은 뭐 가끔가다 세계 뭐 어디저기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일식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식 때 그러니까 언제 일식이 있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거기 쫓아가 가지고 이 광경을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사진에서 그 별의 위치를 봤더니 그때 정말로 별이 평소의 위치에서부터 약간 벗어나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모든 별의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어디 있는지 뭐 몇 시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있어야 될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식 때 이걸 봐야 되느냐? 뭐 달이 하는 역할은 뭐냐? 태양만 있어도 이게 빛은 휘는 거니까. 근데 왜 꼭 달이 있어가지고 태양을 가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이 별을 봐야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야 별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늘이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데 태양을 보려면 밝아야 되잖아요. 낮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니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보통 때는. 그러니까 어두우면서도 태양이 하늘에 떠 있으려면 일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식을 열심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일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 남미 어디엔가 있었어요. 남미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뭐 어디 둘 중에 한 곳은 실패하고 한 곳은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실패할 뻔했는데 일식이라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잠깐 구름이 걷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겨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그 벗어나는 정도, 약간 이동한 그 정도하고 정확하게 이제 일치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나왔죠. 여기 보면 뭐 과학의 혁명 이러면서 뉴턴의 이론이 무너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919년 11월 7일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워낙 그 신문 장수가 수십 장 돼가지고 일면 톱하면 이제 그 한 면을 전부 그 기사로 도배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 나오고 이러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면 톱 기사예요. 이게 무슨 뭐 조그만 구석 기사처럼 보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3일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뉴욕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스에는 11월 10일에 이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사실은 전혀 이걸 이론을 모르는 기사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얘기만 써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12명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책 이런 얘기하면서 예. 시간 휜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요? 이제 나중에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휜다는 증거는 그래서 이제 1919년에 처음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증거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현대 관측 증거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재밌는 거가 뭐냐면 이제 이거 사실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태양하고 별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것도 원리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은하가 있고요. 굉장히 먼 곳에 또 이제 다른 은하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아까 이제 빛이 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옆으로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걸 생각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링처럼 보여요. 반지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오는 애들, 이쪽으로 오는 애들, 또 옆으로 가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천체인데 멀리 있는 하나의 천체인데 얘가 이렇게 완전히 확대돼가지고 반지처럼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링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여기 보면 반지처럼 보이는 모습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잘 보면 이 사진에 뭔가 좀 이렇게 사진을 현상할 때 뭔가 좀 그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이상한 줄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줄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천체가 보일 때 이렇게 반지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거 일부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동그란 여기 있는 물체 가운데 있는 물체가 완전히 동그라미 링처럼 보이는데 여기 있는 물체 가운데 있는 물체가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아까 여기에서 별빛이 휜다는 것이 왜 별의 위치가 바뀌는 걸로 보이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경은 지금 말하자면 그 신이 되어가지고 전지적 시점에서 이걸 딱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람이 관측하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서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이 지나는 길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들어오는 그 빛만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별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는 각도를 보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 별이 어디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쭉 이쪽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별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빛이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지 얘가 실제로 어디서 휘어져 들어가는지 그런 거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링에서 사실은 가운데 있는 물체가 완전히 동그랗지 않으면 이게 이제 네 부분으로 쪼개져 가지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도 불러요. 아니면 두 개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네 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같은 은하인데 이것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개의 상이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건데 쪼개져 가지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사과 이렇게 그 테이블보가 있고 거기에 빵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아래로도 휘고 위로도 휘고 옆으로도 휘고 다 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테이블보가 밑으로 휜다고 한 거는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그건 또 역시 그림으로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아래로도 휘고 위로도 휘고 옆으로도 휘고 다 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그냥 한쪽으로만 휜 것처럼 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다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이 휘어져 있고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렇게 움직이는 달이 아까 그 사과처럼 이렇게 이제 휜 공간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를 돌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사실은 태양이 이렇게 태양 주변에 있는 시공간을 이렇게 휘어 놓았어요. 휘어 놓았으니까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은 뭐였냐면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도느냐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야. 뭐 원격 작용설에서 순식간에 잡아당기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태양이 놓이면 태양이 이 주변 공간을 이렇게 휘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가 놓이면 얘는 그냥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뉴턴의 이론을 수정한 거죠.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질문은 아까 그 지구가 움직이는 무슨 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뉴턴은 이제 그게 물론 그 중력이라고 그랬고 아인슈타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볼 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력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한 번 더 질문을 한 거죠. 그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면 시공간을 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질문은 태양은 갑자기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지구는 궤도를 이탈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답을 얘기하면 얘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휘어져 있던 시공간이 원상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럼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은 힘이라기보다는 무슨 그 곡률 같은 거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력은 기하학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 항성 이론에서는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공간을 휠 때 얘가 잘 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태양이 놓이면 여기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정도로 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 보면 동그라지게 되겠죠. 근데 왜 타원이냐고요? 그러니까 공간은 동그랗게 휘었는데 얘가 이 돌 때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타원이 되기도 하고 동그랗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태양은 그냥 정지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태양이 뭐 우주 공간에 그냥 정지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태양 스스로도 우리 은하라고 하는 더 거대한 그 천체 주변을 돌아요. 우주에서 완전히 뭐 전혀 다른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평평한 공간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 실제 우리 우주에는 그런 건 없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또 차근차근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거죠. 네. 왜 물체가 놓여 있는 게 중력이 있는 것 같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언제 공간이 휘느냐, 그 다음에 공간이 휘는 정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뭐냐면 일반항성 이론에서 그 물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변 공간이 많이 휜다. 사실은 질량이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에너지가 더 크면 클수록 주변 시공간이 많이 휜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주변 시공간이 많이 휘는 거죠. 예, 한번 더. 그럼 물체가 놓여 있는 게 중력이 있다는 거와 같은 얘기냐?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가 놓여 있으면 걔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휘는 거죠. 그럼 지구에서 펜이나 사과 같은 걸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냐?
예, 따지고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막 사고 하나 떨어뜨리려면 굉장히 힘들게 막 생각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요. 예.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봤듯이 빛이 휜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증거가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다른 모든 중력도 시공간을 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지나가는 빛도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바로 있음으로 해서 약간 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 사이를 통과하는 빛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꼬불꼬불하게 가는 거죠. 휘어져 있으면 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안 들고 빙빙 도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얘를 놓을 때 처음에 그냥 살짝 놓으면 이쪽으로 또르르 굴러가겠죠. 근데 아까 그 테이블보에 사과 올려놓은 것, 사과 이렇게 굴린 것처럼 얘가 처음에 굴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굴게 되겠죠. 그럼 원격작소로는 틀린 거냐?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빛은 왜 지구처럼 돌지 않고 그냥 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느냐고요?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놓으면 또르르 굴러가고 여기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이렇게 돌고 더 빠르게 하면 그냥 여기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왜 시공간이 휘어졌는데 왜 그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공간이 휘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른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력이라는 것이 몰랐는데 그냥 시공간이 휘었다는 걸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로 인해서 뭔가 무슨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없는 거냐고? 있죠.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질문은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그럼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돌 때 이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냐 하는 건데 맞아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계속 도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럼 왜 하필이면 처음에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처음에 안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안 그러고 남은 애들만 지금 이렇게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뭐 토성이 되고 그런 거죠. 처음에 근데 식탁보에서 아까 이렇게 굴릴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점점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그 식탁보와 그 사과 사이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주 공간에 그런 마찰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럼 지구는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잘 가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서 계속 도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이게 태양이 없으면 그냥 이 공간이 다시 평평해져 버리죠. 이 공간이 그대로 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중력이 없을 수는 없고요. 태양이 있으면 그냥 시공간이 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력이 있는 거예요. 중력과 시공간이 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도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어요. 전기도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냐고요? 예,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시공간을 휘게 할 수 있어요. 물질과 에너지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특상자성 이론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도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처음에 그냥 살짝 놓았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지처럼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큰 관계가 없죠. 반지처럼 보인다고 하는 건 지구가 딴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딴 곳에서 오던 빛이 이렇게 옆으로 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뭐 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기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가 비슷한 거 아니냐?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각각 원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면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기장이고 중력에 해당되는 것이 중력장이니까 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죠. 이론이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한때 이 전자기력과 중력을 같은 게 아닐까 하고 통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공간이 이 그림처럼 2차원적으로 존재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비유적으로 그린 거고요.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옆으로도 세워놓고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겹쳐놔야 돼요. 그럼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아까 이게 타원 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이 어떻게 되면? 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지구가 아니요. 사원 운동 아무 관계도 없고 지구가 그냥 스스로 도는 거는 그냥 스스로 도는 거고 스스로 돌아봐야 뭐 이거 도는 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태양을 도는 작은 행성, 다른 행성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뭐 여기 어디쯤인가 있겠죠. 여기 어디쯤인가 있고. 지구 나름대로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휘어진 공간을 지구 나름대로는 직선을 따라 잘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직선이 사실은 이 휘어진 공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또 어떤 예측이 있었냐면 수성의 근일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본래 뉴턴의 이론 혹은 케플러의 법칙에 의하면 그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행성 이론을 적용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타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론 관측이 타원이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 타원에서 약간 벗어나요. 이제 그런 예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는데 이 시간 지연은 특성대성 이론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때 쌍둥이의 역설 뭐 이런 거 하면서 뭘 우리가 또 알게 됐냐면 사실은 정지해 있는 쌍둥이와 움직이는 쌍둥이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시간이 늦게 가는 거냐 그러면 우주여행을 하고 갔다 돌아온 쌍둥이가 시간이 진짜 늦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가속 운동을 하는 거라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가속 운동을 하는 쌍둥이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가속 운동하고 중력하고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중력이 놓여 있는 곳에서 혹은 그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이 아까 뭐 시간이 휜다는 거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움직여도 중력이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약간 천천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에서 잠깐 나왔던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런 일반항성 이론에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한 우리 우주가 어떤 식의 운명을 겪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일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그냥 근일점 운동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증거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그림 자체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대강 얘기를 하자면 근일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가 태양이고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타원이면 그냥 계속 같은 타원을 도는 건데 이게 이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이 약간씩 이동하면 이게 정확한 타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중력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구가 이 공간이 평평하게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평평하게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평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간이 마치 고무판처럼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이게 평평하게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서 이게 마치 파동처럼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공간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력파라고 부르고 이 중력파가 지구에 전달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태양이 사라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구가 이제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력파의 속도는 그럼 얼마의 속도냐? 이게 파동이니까. 이 속도는 사실은 빛의 속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꼭 빛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도는 아니고 이 중력파도 사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중력파는 중력파동이 여기까지. 중력파라고 하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시공간 이것이 이제 고무판처럼 출렁출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중력파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